먼저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수출내기 일본에 수출하면서 슬쩍만 삼겹살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 얘기 좀 더 해주고 갈게요. 저번 주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갔는데 왜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고 족발을 먹기 시작했고 이런 거를 좋아했고 지금도 먹느냐? 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일본에 처음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데 1968년 제일 먼저 수출한 게 뭔지 알아요? 돼지고기. 일본. 일본은 잘 산다고 돼지를 안 키워요. 냄새나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찾는 건 돼지 살고기였어. 안심, 등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안심, 등심 수출해. 이러고 사들였어. 우리나라가 열심히 키워갖고 그걸 보내니까 남는 게 뭐가 남어? 삼겹살, 족발, 앞다리, 뒷다리가 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게 등심, 안심보다 삼겹살, 뒷다리, 앞다리, 족발을 즐겨 먹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안심 등심을 수출하고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돼지고기 수출하면서 돼지하면 뭐라 그랬어 저번에 요걸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야. 필로폰, 제조. 내가 막 바빠서 얘기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간 게 많어. 거기서 일본이 제조업자를 데려와. 자, 제조 기술업자 교수라고 칭해. 교수. 야, 교수 넘어간다. 교수 건너갔다.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수. 알았죠? 이게 실제 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돼지 잘 커? 일본 애들하고 밥 먹으면 돼지 잘 커? 돼지고기에서 마약 제조 잘 돼? 생산 잘 되고 있어? 돼지 잘 커? 왜? 돼지 농장에서 필로폰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냄새가 지독하게 나니까 돼지 공장에서 섞여서 생산하면 발견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약간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졸리니까 요런 이제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시간상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쫙 나가면 여러분들이 안 졸리고 재밌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내가 그런 거 막 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강 한국과하고 일본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야쿠자가 필로폰으로 판매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으니까 야쿠자 조직이 3대 세계 마피아하고 중국 상하패 이상으로 3대 조직으로 부상한 게 필로폰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가 된 그거로 인해서 3대 마피아 조직이 됐다. 야쿠자가. 그러다가 지금 80년대 일본하고 우리가 관세청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시켜서 정확히 81년 관세협정 82년 한국과 한일 협동 단속반 이렇게 해갖고 지금 누르니까 마약 우리 필로폰 제조가 88.9%가 제조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던 게 확 다운되면서 제조가 중단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마피아가 돈을 못 벌고 차츰차츰 약화되다가 지금 일본은 계속적으로 야쿠자를 죽여요. 그래서 7만 8천 명이던 야쿠자가 지금 2만 5천 명으로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야쿠자는 조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록 안 되고는 안 돼. 다 등록 보고하게 돼 있어. 이 조사에. 그 사람들은 다 신용불량자 같이 다 취급해. 집도 못 사게 하고 은행 통장도 관리도 계좌이체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강압적으로 법으로 눌러버리니까 마피아가 모든 경제 문제가 떨어지니까 전부 나가겠습니다 탈퇴를 해도 5년 동안 전직 마피아들은 신용불량자 같은 똑같은 경제재질 취해. 이러니까 일본은 확 줄어서 우리나라보다
완전히 다운이 됐고 우리나라는 늘어났다고 저번에 얘기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마약 정책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세 차례째 마약 전쟁을 해서 지금 많이 다운이 됐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얘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데 자 그와 동시에 그럼 일본은 어떠냐? 미국은 어떠냐? 자 일본 많이 다운됐죠? 한국은 늘어나고 있죠? 자 미국은 저번에 시작한 것처럼 미국은 3차 파동을 겪습니다. 미국도 1930년대부터 전 국민이 중독자라고 학자들이 논하고 비평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60, 70년대는 마리아나가 월남전쟁을 통해서 많은 월남 파병 군인들이 모르핀을 맞고 부상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그 정글에서 막 여러 간 부비트들이 나오니까 두려움과 부상 속에서 마약에 의존하면서 마리아나하고 모르핀, 헤로인 이런 걸 갖고 중독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그때는 또 미국의 히피 문화가 돼서 반전 문화를 그대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70년대에 비상을 걸고 이걸 어떻게 때려잡나 하다가 마약이 최대 악이다 이래갖고 마약과의 전쟁을 71년도, 72년도까지 해서 확 다운을 시키면서 젊은 애들을 데모들을 다 잡은 거야. 그러니까 전쟁 반대라는 데모 젊은이들 데모층을 마약으로 죽여갖고 그 동시에 마리아나도 다운시키면서 70년대 DEA 크나큰 예산이 들어가는 조직을 마약 수사대를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70년대는 마약이었어요. 마리아나였어요. 그럼 뭐야? 미국. 그 다음에 이게 다운되니까 뭐가 나타나요? 80년대에 뭐가 나타날까? 바로 옆 나라 콜롬비아, 페루, 불가리아에서 코카인을 따다가 진 이겨서 365kg에 1kg의 코카를 만들어서 고가로 상류층에 팔기 시작하다가 저번에 베이킹 소다라고 그랬죠? 베이킹 소다를 비싸니까 섞어가지고 코카인에다 섞어서 크랙 그걸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건조를 싹 시키면 딱딱한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같이 돼. 이 돌덩어리를 크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싸진 거를 흑인과 저소득층이 이거를 하기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거를 태워.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는 알루미늄 포일에다 이렇게 놓고 영화 보면 이렇게 하고 태워갖고 이렇게 빨대 같은 걸 코로 이렇게 해서 코로 연기를 스며드니까 코가 다 헐고 썩어. 그래서 이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가 쑥쑥 들어가서 다 썩어서 문드러져. 이제 우리 박재철 강사가 이거 한번 비칠 때 그 사람 그 마약 중독자 사진도 이제 가끔 비춰줄 거야 다음에. 그럼 막 코도 막 뭉그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가 다 맹그러지고 맨 처음에 뻘겋게 딸기코 같이 생겼지만 그거 다 안에 마비가 돼서 안 아파. 그리고 아프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또 코카를 하면 마취가 되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도 몰라. 이런 식으로 코카를 해. 그리고 나도 그걸 많이 해봤는데 그 물담배라 그래요. 요 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호수를 이렇게 껴갖고 담배를 하면 이 담배가 물을 통해서 연기가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중동할 때면 이 차 파는 길거리에서 그걸 놓고 그 물담배를 펴. 그리고 요 담배가 요 네모난 봉투에 이렇게 짓이겨서 이렇게 담배가 있어. 그럼 그걸 이렇게 꺼내서 거기다 이렇게 놓고 불 붙여서 우리 골방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빨아 들이대 독하니까 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코카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통해 가지고 흡수해서도 마시는 거예요. 코카인. 코로. 입으로 마시는 게 코로. 그러니까 이 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독에서 자세히 얘기하면 먹는 약이 흡수돼서 돌아가서 뇌로 전달돼서 중독 효과가 오는 거. 입으로 담배같이 펴서 그런 거. 코로 빨아들면서 그런 거. 주사를 혈관에다 넣는 거. 주입 방법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빠른 효과가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그 마약의 도파민 발생을 일으키느냐. 모르핀 아니 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필로폰은 주사기를 주로 맞았잖아. 주사기.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쫙 하면 뇌로 혈액이 빨리 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더한 게 이제 나와. 같은 혈액으로 들어가도 더한 게 그게 펜타닐인데 이제 그 얘기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80년대 크랙까지 코케인이라고 그러지 미국에서 코케인 크랙 이렇게 해갖고 80년대에 딱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 우리나라 65년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라서 메타돈 파동이라고 했어요. 진통제를 마약성 인자를 섞어서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팔다가 중독시켜서 문제가 돼서 싹쓸이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없앤 것처럼 미국도 드디어 90년도에 그런 현상이 딱 생긴 거야. 코카인을 마시고 이랬는데 막 소문에 저약을 사 먹으니까 이게 막 뿅 가고 이것도 꼭 마약성 같은 그거 효과가 있다 소문이 퍼지니까 그 약을 사 먹기 시작했어. 그 약이 마약성 진통제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정확히 우리나라 65년대인데 미국은 30년 후인 95년도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약이 마약성 진통제가 쫙 퍼지기 시작해. 약은 그나마 정확히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니까 균일하게 생산되는 단점은 있어. 그리고 마약 중에서도 약한 마약이야. 그나마. 그래서 그걸 먹는데 약 2만여 명이 완전히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신문에 나고 막 여론이 되기 시작했어. 요 약을 맨 처음에 어떻게 파느냐? 시골부터 팔기 시작해서 시골로. 요 제약회사가 요걸 만들고 나서 자 이름 외워둬요. 옥시콘틴 해봐. 옥시콘틴. 우리나라는 65년 메타돈 해봐. 65년 메타돈. 미국은 90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30년으로 쉽게 외워. 옥시콘틴 해봐. 옥시콘틴. 이게 의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약국에 팔으면서 시골에서부터 시골 마약서부터 왜냐면 분석이 늦고 언론에서 문제가 생겨도 많이 대도시는 금방 때리잖아. 근데 시골 도시 조그만 도시부터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잘 팔아먹었어. 그러다 한번 이제 중독성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언론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때려잡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산이 나와서 풀리는 것이 딱 죽이면 어떻게 돼요? 생산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 필로폰이 아까 일본에서 나가다가 생산을 딱 중지시키니까 완전히 다운돼서 생산 물량이 적으니까 있는 재고를 팔아먹기 위해서 퍼티리 됐지만 금액이 올라가. 똑같아. 생산이 막 자유롭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 조용하게 음지로 싹 스며들면서 거래가 좀 어려워지고 들어오는 게 천천히 조심스러우니까 가격이 올라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산이 안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먹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음지를 찾게 돼. 음지를 딱 찾다 보니까 조금 싸고 효과가 이거에 배라는 뭐가 나타나? 헤로인이 나타나. 헤로인. 이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지금 심각하고 많이 했던 게 헤로인이에요. 헤로인.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잘 안 해. 우리는 헤로인을 또 많이 안 해. 이렇게 헤로인이 쫙 퍼져. 이게 싼 거야. 음지를 딱. 그 대신 단점은 헤로인은 몰래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면 불균일해. 균일성이 틀려. 이게 문제야. 그래서 굉장히 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약효과 가지고 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막 응급실로 가.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불법 마약의 위험성이야. 근데 합법에서 북한이 최고의 품질을 따지는 게 5개 제약공장에서 귀하게 의학사와 박사들이 만들어내니까 품질 좋다고 내겠죠? 그 식으로 지금 미국은
옥시콘틴을 팔다가 헤로인 쪽으로 방향이 틀려. 그 내가 금액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면 옥시코틴이 맨 처음에 약국에서 팔 때는 10달러도 안 됐어. 근데 한 번 먹으면 40mg이야. 40mg 한 번 뭐 0.04g을 40mg이라고 하면 25달러 하던 것이 생산이 안 되고 여기 암시장에서 숨겨서 파니까 40달러까지 올라가. 25달러에서 40달러면 3만에서 5만원에 해당돼. 그러니까 헤로인을 딱 찾으니까 무게 1g이지만 실제 한 번 먹는 게 0.35g이야. 0.03g. 헤로인은 0.03g에 15달러면 사. 그리고 요게 막 품귀 오면 20달러. 그러니까 15달러면 2만원에서 26,000원에 헤로인을 사. 그러니까 옥시콘틴이 막 암시장에서 5만원까지 가던 게 요 헤로인이 2만원에서 26,000원 반값으로 하니까 헤로인을 사서 대기 시작하니까 헤로인 중독자가 막 퍼진 거야. 그리고 이게 옥시콘틴보다 더 효과가 있으니까, 마약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로 헤로인으로 막 물드는 거야. 자, 이렇게 단속과 규제로 문제가 되면 이게 죽어들면서 가격이 팔면서 딴 신약이 탄생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암시장 가격은 올라가고 중독자들은 더 싼 헤로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1차 파동, 옥시코돈 파동, 그러니까 옥시콘틴 파동, 미국 파동, 3차 파동, 2차 파동, 바로 이걸로 인해서 헤로인이 쫙 퍼지는 헤로인 2차 파동. 자, 그럼 이걸로 끝나면야 지금의 최대의 무기가 2010년대에 바로 새로 부상되는 게 펜타닐. 이거는 또 한 알에 한 번 이렇게 먹는데 4에서 5달러, 5,000원에서 6,000원이면 한 방 맞아. 그러니까 2만원에서 26,000원 하던 헤로인 대신 펜타닐을 딱 사먹으면 이 펜타닐이 또 끝내주게 효과가 엄청나. 최고의 진통 마약제야. 이 세상에서 현재 최고의 싸면서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게 펜타닐이에요. 이거의 치사량은 2mg. 요 눈곱만한 것만 먹으면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야. 호흡마비가 돼. 이게 그러니까 또 요 조절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요거는 의약회사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암 환자만 줬어. 이게 뭐냐면 패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딱 붙이면 요게 조금씩 아까 담배 흡연 패치처럼 니코틴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다 붙이면 24시간에 조금씩 피부를 통해서 혈관을 해갖고 퍼져서 진통 효과가 있어서 암 환자 3개월 이제 끝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줘. 그럼 왜 몰핀 맞고 이 진통제 같은 사람들은 3-4시간이면 다시 깨서 막 아파서 난리 치니까 야간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 펜타닐이 새로 개발돼서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만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독돼서 쓰다시피 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생겨서 저번에 내가 스님이 허리에다가 2개 붙였다가 응급실로 갔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파스 붙이면 아픈 데다 붙이잖아. 이렇게 이거는 다른 데 하나 붙이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옆구리 아프니까 옆구리 하나,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하나, 요만한 거니까 파스같이 붙인단 말이야. 그럼 용량이 배로 늘어가니까 어떻게 그냥 졸도해버리는 거야. 호흡곤란에 졸도. 그러면 응급실로 가니까 이게 무슨 상태인지도 발견도 어려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보고 야 이거 펜타닐. 그러니까 그걸 응급조치하는 거야. 자, 이렇게 위험한 걸 빠진 게 3차 지금까지 문제되는 펜타닐 파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펜타닐을 뭐라고 부르냐? 하얀 헤로인이다. 쉽게 말해서 기억이 안 나면 하얀 헤로인이다. 그러니까 헤로인 먹다가 이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별명 합성 헤로인이다. 다시 헤로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신염소다. 신염소. 그 다음에 요 염소는 헤로인을 별칭할 때 헤로인을 염소, 야 염소 한 마리 먹으러 가자. 헤로인. 그런 게 흰 염소니까 펜타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신제품들은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흰 가루로 안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공장에서 무허가 공장에서 막 만드는 애들이 염료를 타서 알약같이 만들면 무지개 알약을 만들어요. 노란, 빨강, 파란 막 애들 사탕같이 만들면 이거를 거부감 없이 먹게 돼. 그러니까 펜타닐의 성공을 보고서 너도 나도 간단한 조제법을 배워가지고 막 마약을 만드는 거야. 단지 원료가 없어. 원료를 구하는 게 어디서 나? 중국에서 원료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콜롬비아 그 근처 그 미국 국경에 가장 가까운 데서 그걸 해서 넘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코카인 넘기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중국에서 원료가 넘어왔다고 해서 펜타닐을 중국 소녀 명칭이에요. 명칭 중국 소녀. 나의 친구 이거 한번 하면 잭팟이 딱 터진다 그래서 잭팟.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돈이랑 똑같은 거야. 캐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고 팔 때 야 캐시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잭팟 야 잭팟 하나 터뜨려 가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수없이 붙는 거예요. 그만큼 펜타닐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죽음을 몰고 와서 그게 바로 용량의 차이로. 그래서 DEA가 시장에 불법 마약을 쫙 수거해서 조사하는데 10개 샘플에서 6개가 전부 다 용량 오버되게 나오는 거야. 그 오버된 걸 먹으면 그 효과가 더블로 먹는 거 이상의 효과가 나와서 막 위험성에 중독자들은 뭐 크게 뭐 그렇게 좀 센 느낌만 있지만 절도는 안 하겠지만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실려가는 거지. 이런 위험한 게 펜타닐이니까 미국의 전체 교통사고하고 자살 다 해서 10몇만 명이 죽었다는데 펜타닐은 그걸 오버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조사할 때는 7만여 명일 때 7만이 넘은 게 펜타닐의 죽음이었어. 그렇게 최고의 사망률이 높은 게 펜타닐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인 우리의 히로인이 어떻게 중국 관세 정책 막 원료 중단해. 니네 원료만 안 나오면 여기서 남미에서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규제하기 시작해서 막 싸우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중국에서 펜타닐도 만들기가 쉬우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또 막 던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모든 게 처음에 내가 할 때 중국의 문제라는 거 아편을 시작해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졸립지 않으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 이제 좀 이제 외우기는 어렵지만 요걸 이제 우리가 석사급 이상으로 그 화학 용칭도 알고 제조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관세청에서 몇 년 전에 컨테이너가 딱 들어오는 화학약품을 딱 발견해서 때려잡았어. 그 이름은 무수초산이라는 약품이야. 무수초산은 일반 화학약품을 만드는 데서 흔하게 쓰이는 원료였어. 이 무수초산을 가지고 뭐라네? 바로 이 헤로인을, 즉 모르핀을 아세틸화 시킨 게 헤로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수초산은 디아세틸 모르핀을 헤로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죠? 명칭 모르핀에다가 아세틸화 시킨 디아세틸 모르핀이 헤로인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마약 공부하는 사람이면 알고 있어야 돼요. 헤로인이 뭐고 모르핀이 뭐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헤로인은 디아세틸 모레피닐 이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야? 무수 초산은 초산이 뭐야? 초산이 우리가 보면 식초를 초산이라 그래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식초 냄새가 나죠? 이걸 제약할 때는 식초 냄새가 약간 나요. 무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치가 아니라 독한 냄새가 나는데 식초 냄새가 나는 게 헤로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제조할 때 반응시킬 때 헤로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됐어. 그래서 무수초산을 아세틱 언하이드로라이드라고 하는 무수초산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 자,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요 하나 원리에. 자, 이 모르핀이나 아까 혈관으로 넣는 거나 먹는 거나 이거보다 제일 빠른 게 뭐라 그랬어? 헤로인이 빨라서 싸면서도 이걸 먹는 이유가, 자, 요렇게 무수초산을 넣어서 딱 만들면 이게 뇌에 빠르게 통과되는 뭐가 있어? 지질성이 되는 거야, 지질성.
지질성이라는 뭐냐? 기름을 녹이고 기름에 섞인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수용성이 있고 페인트도 있고 수용성이 있고 저 휘발성이 있고 이렇게 녹는 게 있고 하듯이 우리 쌀피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질성이야. 지질성은 뭐냐? 혈관을 타고 내려가면 뇌에서 그 뇌막이 있어. 이 뇌막을 피해서 요 성분이 딱 통과돼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 수용성. 근데 이 지질성은 금방 이 벽을 딱 뚫고 금방 침투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헤로인을 먹으면 뇌에 딱 이 혈액을 타고 내려갔다가 금방 뇌 작용을 해서 통과시켜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빨리 그 약효과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소위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뜨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펜타닐로 넘으면 이렇게 하던 것이 펜타닐로 넘어오니까, 자 펜타닐은 어떤가? 펜타닐은 2mg만 먹어도 되는데, 자 헤로인의 투입량의 5분의 1만 먹어도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헤로인 먹던 사람이 펜타닐을 할 때 양 개념 없이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모르핀 투입량의 15분의 1만 먹어도 펜타닐은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양이 작으니까 엄청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불법인 걸 대수습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이게 퍼듀 파마라는 데서 생산을 직접 해. 그런 데서 나오는 걸 먹으면 괜찮아. 정량만 지켜주면 돼. 우리나라도 지금 판매가 돼요. 수입돼서 들어와서 약국에서 극적인 처방을 내리는 사람한테만 줘. 암 환자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처방을 막 해주는 또 병원이 있어. 그러니까 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지금 아파서 잘못 잡혀서 막 주세요 하고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봉고차에다가 아르바이트생 싣고 하루 10만 원 준다고 병원마다 호구병원에다 내려주고, 야 처방받아 와, 처방받아 와 해서 딱 약을 펜타닐을 써서 모았다가 5배 10배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비를 주고선도 팔면서 중독자를 모으고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3차 펜타닐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펜타닐 파동은 항상 질소가 2개 있는 거예요. 이제 화학기호를 딱 보면 C22, H28, N2O 이렇게 해서 N2 질소가 2개 있어서 막 이 벤질 육각형 이 화학 그림 막 2개가 있는데 N이 2개가 붙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오면 이 N이 붙은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오피노이드 그 마약성 화학약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마약이라고 안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바로 병으로 치료용으로 처방받아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향정신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이게 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제일 유명했던 지금 미국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저번에 문명빈 박사가 주로 펜타닐 얘기하면서 그 캥시던 거리에서 막 이 좀비성 중독자들 얘기 많이 했죠. 자, 이걸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 펜타닐의 중독 때문에요. 먼저 마비를 일으키는데 내장부터 마비를 시켜요. 목이나 이렇게 아주 약한 부위부터 해서 장이 움직여가지고 똥을 밀어내야 항문으로 나오는데, 이게 마비가 되니까 운동을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똥이 차죠. 그럼 변비가 되죠. 그럼 변비가 되면서 똥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똥을 못 넣죠. 막 올라오죠. 모든 게 마비가 점점점 되니까 이게 막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통증이 나니까 다시 이거를 마취성 이 진통제 펜타닐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건 괜찮아진 치료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몸이 이 좀비같이 이게 자기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꺾이면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니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길이.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심한 데든 우유를 누가 불쌍해 주시는데 우유를 이걸 입에다 넣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우리가 질질질 흘릴 정도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만 꽂는 거야. 이런 심각한 그 거리가 지금 막 이젠 캐시턴만이 아니에요. 미국 여러 소도시, 이제는 막 그 유럽적인 도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비의 도시들. 우리나라 곧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독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바로 이제 눈앞에 우리 아들들, 자식들이 이렇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시키고 어떻게 가르치고 방지해야 되고 퇴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역설하고 다니면서 강조하고 이거를 우리가 외쳐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정밀하게 이거를 다 알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아세틸화시킨, 모르핀을 아세틸시킨 헤로인이 그렇게 돼서 무수초산이 원료다. 이렇게 한 것처럼 또 크랙은 뭐를 섞어서 베이킹소다에다 암모니아를 섞어서 만든 것이 크랙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코로 주사를 해서 코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만성 염증에다 다 그냥 헐고 그냥 막 기관지까지 천식까지 다 온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거고 펜타닐은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마비, 변비가 그냥 일반 똥 안 나오는 변비가 아니에요. 창자가 마비될 정도로 운동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는 이런 거 자세히 안 나와요. 기껏해야 뭐라고 나오냐면 간질환, 발기부전, 우울증, 망상성, 정신장애 등 호흡곤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무서운 게 호흡곤란부터 시작돼. 저기 응급실로 가는 게 호흡곤란부터 시작해서 응급실로 가는 거야. 막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이러니까 데려다가 막 그 산소 호흡기 대고 119로 글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의 제조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단지 우리가 요게 가격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뛰는지 이게 싸니까 막 제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봐. 5,000원, 6,000원에 팔려면 도대체 원료를 해서 얼마를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길래 5,000원, 6,000원에 팔을까? 이걸 생각해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소량이 1인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고 0.02mm니까 불화면이 밀이에요. 2mm 먹으면 눈곱만한 게 연필 흑심 같은 정도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들의 아주 강한 경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이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싸고 효과가 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요, 극소량의 강력한 효과는 펜타닐의 생산자는 복음과 같고 소비자에게는 저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써. 생산자는 쉽게 싸게 만들어서 돈 엄청나게 벌어대니까 복음과 같고, 소비자는 그거 먹었다, 싸고 좋다, 제일 최고다, 그거 먹으면 완전 저주가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 마약 시장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3차 파동, 이거보다 더 센 마약이 탄생될까 할 정도로 이제 이게 마지막 마약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파동, 펜타닐 파동,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미국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60년대에 월남전쟁 통하고 시피부나 나와가지고 마리아나, 그 다음에 80년대 마리아나가 다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옥시콘틴 파동. 우리 35년에 똑같이 35년 후에 미국도 이런 제약회사에서 마약성 기술을 섞어서 중독을 시켜서 이것이 제재하고 단속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암시장으로 빠지니까 이제 뭐가 탄생했다? 헤로인. 헤로인은 모르핀에다가 무수초산을 넣어서
만들어갖고 아세틸화 시킨 디아세틸화 모르핀이 헤로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헤로인이 쫙 90년대 나가다가 뭐로 바뀌었다? 지금의 펜타닐 시대가 왔다. 그전에는 이제 코카인과 코카인 크랙이 이제 또 90년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단계로 3차 파동이 지금 왔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또 다 거치는 거지. 그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저번에 조금씩 이야기한 뭐 물뻥이니 뭐 여러 가지 환각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반복해서 할 거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저번에 내가 또 얘기한 거 한번 반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저번에 동남아에서 라오스, 태국 이런 데서 만들어서 싸게 우리나라 국내 그 노동하러 들어오는 동남아시아계에서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뭐가 있었죠? 각성제 계통에서 야바 외우기 좋게 야바 이런 게 신종 마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만 강조한 거. 딴 것들은 뭐 암페타민, 필로폰, 히로폰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LSD, 뭐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 근데 야바 이런 거 생소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보면 동남아다 하여튼 조선족이들 보면 걔네들이 모이는 음식점, 모이는 노래방 이게 따로 있더라고. 그럼 거기서 춤추고 놀면서 이런 마약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싸게 들어와서 돈 1,000원꼴에 하니까 펜타닐도 5,000~6,000원인데 사기가 힘든데 얘는 1,000원에 갔다가 하니까 이거 한국 호구들한테 이거 1~2만원 자기들이 갖고 들어서 10배 받고 1~2만원만 줘서 와 고마워 상하거든. 그러니까 갖고 들어온 거야. 10배 20배 받는 거야. 그럼 자기 돈 먹고 자기들 돈 벌고 노동하는 것보다 떼돈 버니까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케타민 같은 거 떠돌아다녀서 10군데가 제주도로 흘러내려와서 다 잊어버려도 코카인이 1.6톤이 저 항구로 34,000톤 되는 배 밑바닥에 싣고 들어와서 걸려도 10번 공략하다가 한 번만 통과돼서 성공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 이익 본다. 무슨 얘기인지 그 정도로 마약 장사는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10번을 공략해. 9번 잡혀도 좋아. 한 번만 통과해. 그럼 그걸로 복구한다. 이 정도의 마약 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약을 얼마나 단속하고 안 해야만 되느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또 젊은이들이 요즘 그 많이 하는 거, 나이트에서 많이 하는 거, 그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LSD, 요거 이제 용어 정도는 알아도 LSD 환각제 종류야. 리세르그산, 자 쫓아해봐. 리세르그산, L이야. 디에틸아마이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마이드. 이거 나도 이렇게 돌아서 잊어보고 한참 하다가 앞에가 생각나야 생각나. 이게 LSD. 그 다음에 엑스터시. 쫓아해. 엑스터시. MDMA. 요 MD만 해요. MA는 메틸 필로폰을 뭐라 했어? 메트 암페타민이라고 했잖아. M하고 암페타민이니까 A니까 MDMA니까 MA는 메틸 암페타민이야. 그럼 필로폰이야. 뒤에는 앞에 MD가 붙으니까 MD가 뭐야? 메틸렌 디옥사이드. 해봐. 메틸렌 디옥시드.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3.4가 붙어. 3, 4 메틸렌 디옥시드에서 앞에 메틸렌 D, 그 다음에 그 디옥시에서 D해서 MD, MA 한 게 이거야. 이게 환각제야. 그리고 케타민은 그 환각제 종류 다시 한번 얘기해. 환각제 LSD, 엑스터시, 켄타민, 엑스터시는 MDMA 하면 엑스터시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는 3개인데 하나를 더하면 메스칼린 해봐. 메스칼린은
버섯류야, 버섯류. 버섯류가 환각 효과가 있어서 옛날 그 고대 때는 그 버섯을 먹어서 막 환각 효과가 있어서 주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고치는데 활용하고 하면서 이게 마취제들을 많이 활용했어. 지금 마약같이. 그것처럼 요것은 이제 독버섯에 비유되지만 이게 메스칼린이라고 해서 이게 환각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각성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암페타민인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더 강하게 하는 게 메타암페타민이다. 암페타민은 이거보다 좀 약하다. 그래서 강하게 만든 게 메트암페타민이 바로 필로폰이다. 일본에서 이름이 필로폰이고 영국에서는 암페타민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2012년에 통일을 시켜서 미국같이 메트암페타민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성제는 암페타민, 메타암페타민, 야바류, 펜플로라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진정제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 마약성 진통제들을 거의 그 진정제로 놔요. 각성제가 아닌. 그런데 특히 우리가 GHB 물병 얘기했죠. 98년대에 발견했는데 물통에서 맹물만 발견한 거야. 마약류 신고를 가서 다 수배를 했는데 증거를 찾았는데 없어. 물통에 물만 발견했어. 98년대 우리나라 실력으로 분석해도 마약성 물질 발견을 못했어. 그러니까 미국 미팔군에 들어가고 해서 미국에 보냈어. 했더니 GHB라는 GHB 자 감마 해봐. G 감마 M 하이드록시 부틀레이트 하이드록시 부틀레이트에서 H 하이드렉스 부틀레이트 B에서 GHB에서 이때 물인데 히로뽕 같은 효과가 있다 해서 그 김 검사가 물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이걸 쓰면서 새로운 마약을 시약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은퇴해갖고 그 마약 그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녀요. 그 검사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책도 읽어봤는데 주로 청소년들한테 질문하듯이 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식으로 책을 소설가하고 같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쉽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청소년 강의를 나갈 땐 그 마약책을 사서 내가 그 겉장 카피해 줄게요. 그걸로 이렇게 자료 만들기가 좋아. 만약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경우로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정보를 알고 이렇게 기억을 못했더라도 그리고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 미국에서 필로폰, 히로뽕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필로폰이라고 부를까? 스피드라고 그랬잖아. 스피드. 그러니까 빨리 스피드가 높다 해서 얘네들 붙이는 게 이름인데 스피드야. 그런데 스피드 볼이 있어. 스피드가 있고 스피드 볼. 이렇게 마약 여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 막. 그러니까 필로폰에다 코카인을 섞어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가 뭐라 했어? 쌈밥, 칵테일 해서 만든다 그랬죠. 마리화나에다만 피지 않고 거기다 마약을 섞어서 같이 피고 이렇게 혼합하고 칵테일에서 그거는 내가 책 공짜로 준 거 저거 거기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몇십 가지 섞은 약의 이름 마리화나만 수십 가지 이름을 명칭을 붙어서 미국 애들은 사용해요. 네? 조금만 다른 걸 섞어 그걸 갖다 거기 보면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을 잘 혼용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알아두면 미국 애들이 얘기하거나 미국에서 유학 갔다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 무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알면 저놈들이 저거 마약 얘기 안 해. 우리가 마약 공부하는 정도는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도 지금 다 못해요. 보면 쓱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외우기가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 너무 난해하게 종류가 많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서 우리가 진정제 이런 거에서는 수면제도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졸피뎀 그리고 마취제 우리 프로포필이나 요즘은 프로포필 안 놔주고 날부민을 놔주더라고. 나도 이거 위 내시경하고 그럴 때 꼭 물어봐. 이제 아니까 얘네는 안 물어보고 맞았어. 그때는 막 수면 내시경 할 거야 안 할 거만 모르지만 나는 이거 지금 프로포필에 날부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봐. 그럼 지금 날부민을 주로 씁니다. 그래.
날부미는 그나마 프로포필이 유명해지고 한 게 맞고 나서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맑다는 게 프로포필이에요. 날부미는 좀 뭐 머리가 좀 띵하고 좀 자고 일어나면 좀 깨끗한 맛이 없는 게 날부미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날부미도 맞아보고 그 내시경 매 2년마다 할 때 이 차이를 못 느꼈어. 그때 풍열해서 그런 거라. 근데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날부미인가 프로포필을 그 검사용으로 받는다. 그리고 GHB하고 아까 졸피뎀은 뭐라 그랬어? 수면제 계통이다. 그게 처음에 일반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지만 이것이 복용량이 늘어나면 심각하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심각해서 이게 막 알이 늘어나서 나중에 열알, 20알, 30알, 50알까지 먹는 사람이 있다. 까무라칠 일이죠? 이만큼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바로 졸피뎀 같은 수면제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먹고 많이 늘리지 말고 운동하고 햇빛 맞고 세로토닌 만들어내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수면 조절을 해줘라. 약에 의지 안 하지 말라. 무조건.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모든 마약들이 다 약이었다. 약이 독이 돼서 마약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약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이라고 먹는 것도 나중에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약을 임해라.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 강사님한테 들으면 우리가 잊어먹었던 것도 다시 요약되고 정리되고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머리에 안 나와도 괜찮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전체 흐름이 잡히게 돼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우리